그러나 불황경제학은 공짜 점심이 있는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크로모는 말합니다. 공짜 점심에 손을 대는 방법만 알아내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자원 말이죠. 우리 경제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므로 즉각적인 치유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크로모는 세계의 번영을 막는 단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장애물은 인간의 정신을 결란시키는 낡은 원칙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챕터 10. 돌아온 불황의 경제학. 불황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불황경제학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로모는 본질적으로 이것은 두 세대 만에 처음으로 경제에서 수요 측면의 실패가 세계 번영에 뚜렷한 당면 제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 부족이라는 문제에 처한 상황이 불황경제학입니다. 원칙적으로 총수요의 부족은 실업이 발생해도 임금과 물가가 급락하면 저절로 치유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기가 후퇴해도 물가 급락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경기 후퇴를 사소한 쟁점으로 생각하며 기술 발전과 장기적 성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멋지고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케인즈가 지적했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기 마련입니다. 한편 단기적으로 보면 세계는 연이은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죠. 이러한 위기들의 핵심에는 모두 충분한 수요 창출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지금 당장 세계가 필요한 것은 구조작전입니다. 정책 기반자들이 할 수 있는 구조작전은 두 가지, 신용경색 완화와 소비지원입니다. 신용경색 완화는 소비지원보다 더 어려운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명확한 해결책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크루먼은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리만이 파산한 후 은행에게 7천억 달러어치 부실 자산을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죠. 그러나 세 가지 이유에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일단 너무 작은 액수입니다. 둘째, 은행에게 들어간 자금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까지 도달할지 미지수였습니다. 셋째, 은행에게 들어간 자금이 대출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크로먼은 정부의 입김이 더 세져야 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연준이 비금융 부분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죠. 미국은 이런 조치를 다른 선진국과 함께 협의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구조로 신용이 살아난다고 해도 세계적 불황은 여전히 여세를 몰아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크로먼은 케인스식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2008년 초반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경기 부양의 규모가 GDP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작았기 때문이죠. 다음 경기 부양책은 GDP의 4% 정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부양 자금이 저축이 아닌 지출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공지출을 적절한 속도로 추진하기만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것이며 충분하지 않다면 신용거래가 살아날 때까지 무엇이든 시도하겠다는 정신으로 현재의 위기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회복이 적절하게 진행한 다음에는 다시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죠. 금융개혁. 금융개혁의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는 금융위기가 없을 때 반드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930년대 이후 시중은행이 규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다양한 그림자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촉발했으니 일반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그림자 금융 시스템 부문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크루먼은 말합니다. 또 우리는 금융 세계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1990년 아시아의 경제 위기 이후 금융위기 때에만 일시적으로 통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적 자본 흐름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죠. 대신에 외환보유고 증액과 같은 전략이 채택되었지만 이런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금융 세계화는 분명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크루먼이 계속 던지는 질문, 경제 위기는 왜 전염되는가에 대한 답으로 보입니다. 크루먼은 그 원인이 세계 금융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이디어의 힘, 경제의 본질을 짚는 문장 중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를 많이 가지려면 다른 한 가지를 적게 가져야 하며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러나 불황경제학은 공짜 점심이 있는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크루먼은 말합니다. 공짜 점심에 손을 대는 방법만 알아내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자원 말이죠. 우리 경제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므로 즉각적인 치유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크로먼은 세계의 번영을 막는 단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장애물은 인간의 정신을 결란시키는 낡은 원칙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크로먼이 찾는 공짜 점심은 언젠간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낡은 원칙과 선입견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책이 끝이 납니다. 이 책은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으로
시작으로 책을 관통하며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위기는 왜 일어났으며 왜 막지 못했는가? 왜 발생했냐는 질문은 위기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위기의 전염 원인도 포함됩니다. 태국의 위기가 아시아로 전염되고 미국의 주택시장의 붕괴가 전세계 금융 전체 위기로 번진 원인 말이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원인이 규제를 받지 않던 투자은행이듯이 위기마다 각각의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크루먼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원인은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달러 채무이며 이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의 전염을 촉발시키는 원인도 됩니다. 달러 빛이 많으니 결국 달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위기 대응 매뉴얼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즉, 왜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은 정책 기반자들이 거시경제 정책이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폴 크루먼이 쓴 불황의 경제학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